이재명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중화 사대주의가 당신의 본심입니까? 당신은 어제 한 처신이 제1당의 대표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어서 간략하게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70회에서 90회까지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중러가 무단 진입해 오고 있습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은 상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할 때는 관련 국가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 게 국제관례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 국제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철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먼저 중러가 무단 진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중러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을 해서 이를 당당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처럼 진입 즉시 이 무단 진입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비행 궤적과 관련 사진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차제에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되는 일본에 대해서는 초현실적인 죽창과 판타지를 외치면서 왜 중국과 러시아의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왜 일본에만 적용됩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에 의해서 김일성이 일으켰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까? 통일의 문턱에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아깝게 그 기회를 놓친 것도 잊었습니까? 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택적 망각, 현실의 실체적 위협에 대한 선택적 외면에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냐. 아까 사과, 유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시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네. 표현은 사과했으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여전하군요. 전두환 씨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거다. 이거 군사 쿠데타를 뭐 찬양했다면 좀 그렇고 어쨌든 합리화하는 발언인 거 맞죠? 합리화가 아니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5.16 군사 쿠데타는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인가요? 예, 전혀 옳은 일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군사 반란이라는 우리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또 하여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생각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보면 국회의원 장관이 되기 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빼라고 주장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이런 이념 전쟁의 아주 핵심에 선두에 서 계신데 여전히 장관으로서도 이 생각은 변치 않겠지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념 전쟁으로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고 장병들이 대적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범도가 적이군요. 홍범도가 적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키로서의 사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게 육사이기 때문에 육사에서는 그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납득되지는 않는데 생각은 확고하시군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 장병들의 정신세계하고 평균적인 우리 장관님의 정신세계하고를 비교하면 저는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훨씬 더 건전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다양성을 본인의 추구하기 생각을 때문에 물었으니 제 생각을 묻지 마시고요. 예, 본인의 그래서 의견을 물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존중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건데 이 정부의 특성을 보면 말로만 하는 경향이 많아요. 말하고 행동이 완전히 따로따로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따 행따 정부라고도 하던데요. 삼축 체계 강화 계속 얘기하고 있고 국방 전력 강화의 핵심적인 과제인 거 맞죠? 그런데 작년에도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올해도 보면은 삼축 체계에 관련된 신규 사업 11개 중에서 7개가 반영되지를 못했어요. 이게 삼축 체계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그 껍데기뿐인 것 같아요. 좀 더 여기에 우리가 역량을 좀 쏟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행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행동으로 하신다는 말이 그냥 말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으나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고도화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상 더 위험해졌습니다.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듭니까? 핵위협의 정강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은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 정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성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관련성이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북한의 위협이 충돌이 줄어들었다는 의원님 말씀에 충돌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나 거기에 쓸 신경을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더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군사 충돌이 줄어듭니까? 충돌은 북한이 모든 군사적인 충돌은 3,000여 이상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절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정찰감시 재개 등 9.19 합의의 효력 정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북한에게 전쟁과 도발을 해서 성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 강력한 힘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다. 아닙니다. 강도 때문입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의 방범 활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다고 생각합니다.